오늘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재수할 때, 과외할 때, 그 다음에 이후에 책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거의 한 6년 정도의 노하우, 경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1등급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을 할게요. 근데 그 이전에 1등급들 중에서도 구분을 해야 돼요. 이번 용모처럼 쉬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독해력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쉬워서 시험이 쉬웠던 케이스인데, 문제가 쉽다라는 것은 내가 지문 이해를 100%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고, 내가 지문 이해를 80%만 해도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점이지만 어떤 한 학생은 모든 지문을 80%만 이해하고 100점이고 어떤 학생은 모든 지문을 100% 이해하고 100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실력은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시험이 쉬우면 문제점이 뭐냐면 독해력이 80점인 학생이 1등급이니까 나도 독해력이 100점이구나, 이미 완성됐구나 라는 착각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해력이 80점 또는 70점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리트를 풀고 EBS를 풀고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했지만 리트나 EBS는 최상위권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트나 EBS가 의미가 있으려면 리트나 EBS를 보면서 그 리트 EBS에 나온 작품, 지문을 100% 이해하면서 보면 도움이 돼요, 물론. 근데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기출문제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양도 너무 많아서 이 지문, 이 시, 이 소설을 볼 때 온전히 감상하거나 독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그 다음에 리트나 EBS 같은 지문들을 봤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아예 그걸 보는 것이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깝다. 원래 사람의 독해력,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지문,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계단식으로 뚫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은 지수함수로 일어나지만 컨텐츠 자체는 계단식으로 하나씩 격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더 봐야 하는 1등급인데도 이 단계를 밟지 않고 리트나 EBS로 눈을 돌려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거에 손을 한번 대는 순간 끝이 없어져요. 제가 고3 때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날도 3등급 받았고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국어 1컷이 98점이었고 거기에서 1등급 받은 60% 이상의 학생들이 수능날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1컷이 84점인 시험으로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변별이 쫙 되면서 부평에서 1등급을 받은 60% 이상의 학생들이 방심을 해가지고 수능날에는 2등급 이하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정말 방심하면 끝나는 과목입니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이번처럼 쉬운 등급컷이 높은 그런 시험에서는 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내가 독해력이 진짜 제대로 1등급인 학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지문 해설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이번 6평에 대해서. 근데 막히는 문장이 나온다. 해설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나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아니라 중학생, 학생한테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시킨다는 느낌으로 해설 한번 해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막히는 문장이 나올 거고 막히는 선지들, 막히는 해설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화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아 그래 이거였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발화하는 거, 즉 내가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를,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화를 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뇌의 영역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작업까지 해보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뭔가 말로 설명하는 게 말로 설명할 곳도 없고 힘들다 하시면 9일 만에 나와 있는 해설처럼 9일만 해설을 여러분들이 쓴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문학도 마찬가지, 비문학도 마찬가지. 써보는데 안 써져.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서 진짜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닌 거예요. 안 써지는 부분, 예를 들어 비문학이라고 치면 안 써지는 문장들, 내가 해설이 안 되는 문장들이 3개 이상 나오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출을 더 봐야 될 때예요. 문학의 같은 경우에는 안 뚫리는 선지가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문학 선지를 더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3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수능날 비문학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문장이 3개 이상 나오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고 한 지문당 한 문장씩, 그리고 문학에서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선지가 3개 정도 나오면 무조건 하나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래서 3개를 기준으로 한번 내가 진짜 찐 1등급인가, 아니면 이번 시험이 쉬워가지고 문제가 쉬워가지고 내가 뽀록으로 1등급이 나온 사람인가를 정확히 한번 구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래서 진짜 해석도 다 되고 완벽해, 그러면 리트 푸시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하시면 그래도 9월달까지는 계속 기출을 끌고
끌고 가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점검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내가 2등급이다. 내가 2등급을 받았다고 하시면 문학을 잡으셔야 돼요. 9월달까지. 이번 시험에서 간당간당한 1컷이나 2등급인 학생들은 아마 문학에서 많이 발목을 잡혔을 건데 오답률 1위가 문학 33번이기도 하고, 문학이 이번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면 진짜 다 털릴 겁니다. 아마 감상 능력을 기르지 않은 학생들, 단순히 EBS 연기에 기대는 학생들, 서치로 푸는 학생들 다 털릴 거예요. 진짜로. 결국 이번 문학도 제 해설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내면 세계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쫄 필요는 없고 내면 세계에 공감하는 연습만, 제가 9일만 문학편에서 써놨잖아요. 내면 세계에 공감하는 연습만 착실하게 해나가시면 수능 날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9일만 문학편을 안 보더라도 9일만 문학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 내가 소설을 이해하고 시를 이해하고 푸는 것이 아닌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날 그게 다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수능은 정말 한 문제당 정말 비싼 값을 드리는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독해력과 감상력을 측정하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벗어나서 내가 어떤 요령으로 어떤 연계로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뭐 2번 문학이라고 쳤을 때 19번에 2번 선지 보면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에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여기에서 결국 노파의 내면 세계를 잡았냐고 묻는 거거든요. 노파가 번거로움을 호소한 게 맞는지, 진짜 노파의 내면 세계가 번거로움이 맞았는지, 이 장면에서 생이 노파 집에서 손님 전별하는 일을 벌였는데 그때 노파의 내면 세계가 어땠을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감 제대로 했냐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24번의 1번 선지도 마찬가지. 태도라는 것이 결국에 내면 세계를 묻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내면에 따라서 태도가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방실방실 웃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겠고, 내가 우울하고 그러면 그것과 반대 태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태도를 물어보는 것이 결국에는 내면 세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26번의 4번 선지도 마찬가지. 도무지 할 일 없어 해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또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는지,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는 모습에서 이걸 느낀 게 맞는지,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맞는지, 이 내면 세계가 맞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구절에 빗줄 쳐놓고 묻고 있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내면 세계 묻고 있고, 29번도 마찬가지고, 오답률 높았던 30번도 마찬가지. 30번은 진짜 깊게 내면 세계를 물어본 문제에 해당해요. 제가 해설 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상하려면 9일만 문학편에서 제가 말한 대로 감상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책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강 어떤 수업을 들으시든 내가 진짜 감상, 소설과 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물어보고 있잖아. 구절을 섹터로 묶어가지고 이 섹터에 대해서 정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못 잡았을 거예요, 제대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싹 다 내면 세계라는 그 틀 안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표현 방식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은 등장인물 내면에 공감했어? 화자의 내면에 공감했어?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20년 이상 이어져 온 수능의 방향성은 절대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치게 될 24학년도 수능에서도 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서 공부한 학생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등급 학생들인데요. 내가 이번 6평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엄매나 화작에서 틀린 게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9평 때까지는 매일 한 회분씩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화작 기출 한 회분씩 푸셔야 되고, 엄매도 매일 한 회분씩 아침 시간에 풀어주세요. 저도 재수 때 자리에 앉자마자 문법 문제 10문제 풀고 그 다음 제가 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문법 10문제씩 풀었어요.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수능 칠 때 돼서는 진짜 1600문제 정도를 2회도까지 한 정도로 양이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양치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개념서를 펼쳐가지고 한 번씩 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해설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념서를 다시 보면서 개념서 옆에 있는 예시도 다시 한 번 더 이해해보고, 이 개념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개념들이랑 엮어서 이 문제로 나타냈는지 아주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념 복습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엄매 선택하신 분들 중에 38번 틀리신 분들은 아마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일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씩 풀어주면서 반복을 해주세요. 화작이랑 엄매는 어느 정도의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푸는 요령이나 기술이 있다기보다도 그 나오는 폼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독서 문학. 독서 문학은 3등급도 사실 방금 말한 1, 2등급이랑 방향성은 똑같아요. 9일만 해서 말하는 게 그냥 본질이고, 독해력 올리고 내면세계 공감 잘하면 만점이에요. 3등급들이 주의할 것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막 EBS 사고 뭐 사설 모의고사 왕창 사놓고 풀지도 않을 건데, 자료 모으고 막 오르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무료 자료 막 다운받아 놓고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 계속 심적 부담만 높여놓는 거, 그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등급의 학생이라면 양을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이 유지하거나 더 늘리지 마세요.
오히려 줄이세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지금 3등급 떴는데 수능 때 3등급이 뜰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을 늘리는 건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는 거고, 진짜 성적을 올려보고 싶다 하시면 한 지문을 볼 때 정말 깊이 있게 감상하는 거를 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향이 잘못 잡혔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걸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3등급이라면. 그러면 지금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니까 공부량은 그대로 하시되,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루하루 지문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넘어가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3 때 그렇게 못했어가지고 수능 때도 3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할 건데 EBS 분석집이다, 무조건 봐야 되는 적중 별작품이다, 마케팅 엄청나게 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9월까지는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하실 때 제가 9일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본질이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릴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리트 손대고 EBS 손대는 친구랑 제가 9일만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꾸준히 한 친구랑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성적이 나올 거고,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이 더 뒤숭숭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역전을 시키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기간이 좀 있는 7, 8월 달에 본질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수능날 1등급 받고 싶으면 정말 하루에 4시간 반에서 5시간을 쏟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강은 2등급이 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그냥 보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러면 인강을 봐야 되지만, 저는 사실 방향성을 모르겠는 친구들한테 9일만 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책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방법에 있는 것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측정하겠다고 말했던 능력들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내서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4등급이고 등급이 낮고 그런데 빨리 성적 올리려고 하다 보면 쉽고 빠른 게 있지 않을까? 좀 더 빠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EBS 찾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뭐 노베이스 7일 만에 탈출, 7시간 만에 탈출, 그런 거 안 돼요. 정말 안 되고, 방향성은 7시간 만에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을 잡았을 때 4시간 반, 5시간을 온전히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독해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일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9일만 비문학편이랑 문학편 보면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을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비문학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쓰고 그 문장에 해설을 달아놨거든요. 그 문장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주고 넘어갔었어야 됐다 하는 식의 해설을 막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해설을 4등급 여러분들은 직접 써보려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9일 만에 넣어놓은 지문들은 되게 어려운 지문들이라서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읽어보면서 스스로 그 해설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다음에 9일 만에 있는 해설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게 학습 방법 중에서도 정말 습득력을 빠르게 올리는 학습법 중 하나가 남에게 가르쳐보기라는 학습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굴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그냥 좀 더 쉽게 설명해본다는 느낌으로 텍스트화를 해보세요. 말로 하는 건 휘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버무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 명료하게 한번 써봐요. 이게 시간 낭비 같을 수 있어요. 노트북 켜고 타자로 치는 게 시간 낭비 같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메타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4등급이라는 것은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 공부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게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4등급 이하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가 말한 대로 노트북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타이핑을 하면서, 내가 이거 이해한 줄 알았는데 타이핑을 해보니까 사실 모르는 거였구나, 감상을 한 줄 알았는데 여기 내가 그냥 문지로 넘어갔던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서 9일만이랑 똑같이 해설을 써보면서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7월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양치기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외는 내가 4등급이긴 4등급인데 이 전까지 9일만에서 말하던 방법대로 해서 4등급이다 하면 아직 독해력이나 감상력이 안 올라온 게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9월까지 지금 해왔던 방향성대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9월달 수능날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부어주신다면 지금 설령 4등급이 떴을지라도 수능날 1등급 충분히 가능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각 등급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제 나름대로는 엄청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정말 오늘 제가 했던 말을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 영상에 좀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어쩔 수 없이 9일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옳다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방법론들이고 그 방법론대로 하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안 사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향이 독해력과 감상력을 기르시는 방향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인강, 듣고 계신 자료 잘 활용하셔서 계속 수능날까지 정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